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토요타의 가장 대표적인 세단이죠. 캠리인데요. 경쟁 모델인 닛산 알티마, 또한 혼다 어코드와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 모델인 만큼 토요타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꾸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 노력의 흔적들이 상당히 잘 비춰지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분위기부터 기존 캠리가 좀 보수적이었다면 사실 토요타 스타일 자체가 좀 보수적인데 이번 모델에서는 세련미를 어느 정도 가미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오늘 보실 모델은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어떤 매력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할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토요타는 7세대 캠리의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2000가지의 변화를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세대 캠리에서는 변경사항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돼 수입됐지만 이번부터는 전량 일본 생산 모델이 판매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한층 날렵한 인상을 갖는 캠리의 디자인을 토요타에서는 킨룩이라고 부릅니다. 토요타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덕분에 약 180m나 떨어진 곳에서 봐도 한눈에 캠리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모두 LED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18인치 휠에는 평평비가 낮아진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비율도 달라졌습니다. 엔진 후드의 높이는 40mm, 루프도 25mm가량 낮췄습니다. 덕분에 보다 낮고 넓은 이미지가 살아납니다. 외형뿐 아니라 시트 포지션도 낮췄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25mm, 뒷좌석 시트도 기존 대비 30mm가량 낮아졌습니다. 저중심 설계를 통해 다이내믹한 감각도 전달하겠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요타의 새로운 아키텍처인 TNGA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차체의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높이고 레이저 스크류 용접 방식을 통해 기존 대비 비틀린 강성을 30%나 높였습니다. 차체뿐 아니라 서스펜션 구조 강성도 향상시켜 주행 성능을 높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센터 콘솔까지 이어지는 형상은 폭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시보드부터 계기판, 센터 콘솔, 도어 트림 등 실내를 아우르는 넓은 부위에 소프트 터치 소재를 사용해 만족감도 높였습니다. 무광의 크롬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키웠습니다. 보석의 한 종류인 타이거 아이의 느낌을 살린 우드 트림은 3중 레이어로 제작됐습니다. 새로운 스티어링 휠에는 각종 버튼들이 배치됐으며 조작감은 쫀득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는데 컬러는 물론 각종 애니메이션까지 구현됩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도 8인치로 한층 넓어졌습니다. 한글화 완성도 역시 뛰어나며 분할된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JBL의 9개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시트도 완전히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50mm 넓어진 휠베이스 덕분에 뒷좌석이 더 넓어졌습니다. 배터리를 트렁크에서 뒷좌석 시트 아래로 옮기면서 트렁크 공간도 넓어졌고 뒷좌석 시트 폴딩까지 지원합니다. 이제 토요타도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차량에 따라 거리는 물론 정차 및 재출발까지 가능한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휠 보조가 가능한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이 포함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캠리 하이브리드는 토요타가 와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내세울 정도로 주행 감각 부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팀의 평가는 어떨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솔린 모델을 좋아하지만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키워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자세 제어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오프를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모델은 변속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죠. 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뒤에서 수동 모드를 오가면서 그렇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가 달려나가고 있을 때 예전보다 확실히 이 출력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기존 모델도 가속을 했을 때 전기 모터가 서포트할 때 어떤 그 가속 부분에서 큰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층 여유로운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선 가속 성능 변화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7초대 후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냉간시의 경우에도 8초대 중반 내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고 가속 시간을 7초대 후반으로 마크하는 만큼 기존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보시는 것 우측 것이 이제 기존 모델의 것인데 확실히 성능 부분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파워트레인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김선웅 기자에게 파워트레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새로운 캠리 하이브리드는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기존 모델이랑 같은 구성을 갖는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다시 개발한 최신 사양입니다. 먼저 엔진을 살펴볼까요? 연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밸브와 맞물리는 밸브 시트는 레이저로 가공했습니다. 덕분에 흡배기 효율이 개선됐습니다.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은 과거의 오일 압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전기 모터가 캠의 변화량을 직접 작동시켜 보다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직분사 시스템에는 멀티홀 분사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인젝터당 6개의 분사 구멍을 갖는데요. 연료를 한층 더 미세하게 뿌려 연료 찌꺼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피스톤 정중앙부에서 점화가 이루어지도록 미세한 조율도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성능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내구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압축비는 14대1로 가솔린 엔진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의 열 효율이 무려 41%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120마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 직병렬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참고로 국내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 모터는 50마력 전후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것, 엔진이 전기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 주행하는 것, 또 엔진과 모터가 함께 힘을 발휘해 주행하는 것 모두가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선됐습니다. 새로운 모터와 파워 컨트롤 유닛 덕분에 에너지 손실률이 20%나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도 개선돼 열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역시 10% 감소했습니다. 효율만 높아졌을까요? 체감 성능도 높이기 위해 수동 모드로 전환하면 6단으로 나뉜 다단화된 변속 감각까지 지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 기능인데요. 지금까지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동으로 에너지 회생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켰습니다.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충전한다는 것은 좋았지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 기능은 관성 주행을 허용해 줌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EV 모드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할 수 있었고요.
시속 80km의 속도에서도 항속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번 모델 어떤 그 수치적인 향상도 있지만 효율성을 상당히 극대화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잠시 수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까요? 기존 엔진 같은 경우, 지금 잠시 제원표를 보고 계신데 기존 모델 158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었고 최대 토크가 21.6kgm였죠. 반면에 현재 보시는 것 출력이 20마력 향상된 178마력, 최대 토크 또한 기존 대비 0.9kgm 정도가 증가한 22.5kgm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쪽의 효율성 강화가 눈에 띄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전기 모터의 출력은 조금 낮춰졌습니다. 약 20마력 정도가 낮아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력은 늘었죠. 또한 그런 점들을 쉽사리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변속기는 eCVT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과 달리 디스텝 로직이라는 그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닛산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죠. 자트코가 이제 만든 변속기에서 마치 수동 변속기를 다루는 것처럼 RPM대가 이렇게 다단화돼서 나눠진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내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해서 움직이면 마치 단계가 나눠진 것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아주면 현재 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깊이 밟았을 때는 기존 CVT처럼 어느 정도의 회전 영역을 최대한 끌고 가서 그렇게 가속을 이어나간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뭐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을 몰면서 이 수동 모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상 부분에서의 감각적인 부분을 높여보고자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엔진 효율은 높아졌는데 예전 대비 엔진의 소음이 약간은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캠리 하이브리드의 정숙성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정숙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요. 특히나 전기 모터를 구동해서 가고 있을 때 이때만큼은 정말 렉서스 LS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전기 모터를 통한 이 가용 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실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 현재 모델 일반적인 다른 차들과 페이스를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 엔진이 어느 정도 빠르게 구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약간만 스피드가 오르게 되면 바로 전기 모터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통상 40에서 60 정도에서는 무난하게 전기 모터만으로 이끌 수 있고 또한 정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이때 전기 모터만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 절약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분명한 이점을 발휘하게 되죠. 또한 시속 80에서 90km 내외까지도 평지인 경우에는 전기 모터만으로 이렇게 속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은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 이제 속도계 오차가 이제 약 6km 정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 주행 속도를 GPS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이때는 거의 이제 엔진의 의존율이 더 커지는 만큼 어떤 효율성 부분은 100 미만에서 스피드미터 상으로는 한 100 내외에서 효율성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 탄력성이 좋아져서 또한 엔진이 구동되는 경우에도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주행할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이질감이라고 했을 때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로 접근했을 때의 이질감, 우선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그런 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이 캠리 하이브리드 초반 구간에서는 약간은 그 스프링 특유의 그런 텐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저희가 최근 테스트했었던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서 상당한 그 이질감을 줘서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현재 캠리에서는 그런 아쉬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동 거리 또한 무난한 수준인데요. 여기서 잠시 제동 거리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최단 거리는 39m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통상 토요타가 40m 내외의 성능을 꾸준하게 이어가는데 현재 모델에서도 통상 40m 정도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단 거리는 39m대이긴 하지만 40m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또한 내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동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질감 개선이라는 요소가 가장 크고요. 사실 이번 모델에서 조금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민해졌습니다. 물론 스포츠카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캠리가 어느 정도 이 유연함, 좋게 말해서 이제 유연함이고 조금은 느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미세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즉각적으로 차체가 바로 반응해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이제 도요타에서도 이번 캠리에 대해서 조금 이 다이나믹한 측면을 많이 감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핸들링 부분에서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기존으로 본다면 알티마라든지 특히 이제 어코드 같은 경우가 핸들링 부분에서 상당히 이 강점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캠리라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코너링 퍼포먼스의 현상도 눈에 띄는데요. 타이어 하나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215mm급을 사용했었죠. 휠 역시도 17인치가 기본이었는데 현재는 18인치 스펙, 거기에 타이어 사이즈를 235mm로 늘렸습니다. 편평비를 45로 조절한 것 역시도 핸들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감각적인 요소를 상당히 잘 살려놨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코너링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영역, 바로 타이어인데요. 타이어의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브리지스톤 타이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EL 시리즈인데요. 특히나 대표적인 것이 EL400이죠. 현재 모델은 EL440이라는 모델로서 EL400의 후속인데, 공식적으로 브리지스톤에서는 마일리지를 더 늘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마일리지가 늘어난 만큼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더 손실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코너를 깊게 쫙 치고 들어가더라도 타이어가 쉽게 미끌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브리지스톤이 어쩐 일인지 마일리지 하나뿐 아니라 성능까지도 두루 잡아냈다는 점이 좋네요. 캠리의 성격과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서스펜션도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전보다 댐퍼의 스트로크가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때문에 바디 롤이라는 부분에서 억제를 많이 시켜주고 있고, 주행 안정감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승차감 훼손으로 넘어오지 않는 것이, 피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성을 보여주게 되고, 특히 과속 방지 턱을 넘는다든지 다리 이음매에 접근을 하더라도 불쾌한 승차감을 떠넘겨주지 않네요. 차체 강성은 사실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한번 보완이 됐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한층 더 강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앞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변화를 겪으면서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점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주행에 대한 느낌, 연비 하나를 위해서 일부 감각을 희생해야 했던 것이 기존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효율성 부분까지를 향상시키면서 감각적인 요소까지를 끌어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그 어필을 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토요타가 마케팅만 잘한다면 정말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차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액티브 세이프티라는 부분, 사실 토요타 렉서스가 이 부분에 상당히 인색하죠. 반면 현재 모델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엘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스티어링 휠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버튼들 역시도 좀 더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혼다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CR-V를 내놓으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은 보여주었는데, 약간의 장난감틱한 그런 모습으로 아쉬움을 줬는데, 현재는
네, 좋은 질감, 플라스틱이지만 약간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가미함으로써 조작감을 좋게 이끌어냈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거기에 각종 버튼들의 직관성 역시도 좋고, 특히 보수적이던 그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서 직관성과 더불어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이 도요타 쪽이 잘하는 부분이 내비게이션인데, 현재 뭐 국내 회사와 함께 개발해서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도 이 계기판을 통해서 정보 일부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더 다양한 정보들을 표출해 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만족도 역시도 높다는 것이 캠리가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4천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그런 면이 엿보이긴 합니다. 단 연비를 우선으로 가족을 위한 편안한 그런 세단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소비자분들께 캠리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굳이 뭐 경쟁 모델을 찾자면 타사 모델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렉서스 ES300H 엔트리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분위기로 본다든지 특히나 뭐 뒷좌석의 넉넉함은 뭐 ES가 갖는 최대의 매력이긴 하지만 어떤 가격 대비 이 차를 주행할 때 오는 뭐 만족도를 비롯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차라리 캠리 하이브리드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 부분에서 잘하는 도요타, 그 도요타가 모터 출력을 내리면서 뭔가 여기서 아쉬움을 만들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만든 것, 바로 그런 차가 현재 타고 있는 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다른 부분보다 이 감각적인 부분, 뭔가 이 도요타 모델들을 탈 때 좋은 내구성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타협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협할 그런 점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상당히 마음에 들고, 오히려 이 하이브리드 버전을 타다 보니까 가솔린 버전에 대한 그 관심이 더 커지게 되네요. 오늘 만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사실 이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갔는데요, 바로 주행 연비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했을 때 힘에 의한 그런 부족함을 느끼기 힘들고, 엔진 개입도 상당히 뭐 적절 시점에 부드럽게 잘 이렇게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번 모델에서는 어떤 그 완성도 부분에서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뭐 차체를 비롯해서 서스펜션도 너무 이 컴포트 지향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타협했고, 특히 날카로운 핸들링까지를 끌어냈다는 점, 바로 그런 점이 이번 모델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정말 이 정도로 만들고 못 팔면 이건 한국 도요타의 이 어떤 마케팅 능력 부재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차량 자체 완성도, 뭐 내장재의 어떤 질감부터 정말 만족도 높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측면에서 유리한 이 가솔린 버전이 더 궁금해지고 조만간 이 테스트카를 섭외할 수 있게 된다면 꼭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오늘은 캠리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